안녕하세요. 어쩌다 농업하는 곰 한 마리 오곰한다의 오곰입니다. 오늘은 토양재배, 그 다음에 이제 과실수 키우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조금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문 농업인은 아닙니다. 전문 농업인은 아니지만 군사에 그 농업 담당자가 계세요. 한 40년 정도 농업 기술 교육하시는 분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제가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제가 옆에서 배웠거든요. 이제 한 분한테 배운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업체들의 전문가분들하고 제가 거래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농업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 일본에 이제 에이전트 역할 그거를 해주시는 사장님께서도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알로에 농장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김정문 알로에만큼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알로에 농장을 하시는 분이 지금 저의 일본의 모든 업무를 그분이 다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농업 쪽에는 정보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토양재배 과실수, 기교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얘기고요. 이거는 사실 농업 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는 아주 초보자분들의 대상으로 하는 건데, 농사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을 금방 알아들으실 거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질문이 많으실 건데, 질문이 많으면 그냥 댓글에다가 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것까지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첫 번째는 화학비료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30년 이상 화학비료에 땅이 이제 많이 손상이 됐죠. 그거를 땅이 다시 본래의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화학비료하고 특히 농약요. 그 화학비료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농약을 점점 줄이고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화학비료를 줄일 수가 없다면, 미생물을 키워서 토지를 바꿀 수가 없다면 대신에 미네랄을 첨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거는 한 해 한 해 농사도 중요하지만 그 한 해 농사에서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땅의 힘을 되찾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좋은 농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로 취급을 하는 주 품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이포니카하고도 연결이 된 거고, 이것 때문에 다른 농업 자재들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의 모토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봤는데,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10부작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물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광대하고, 주로 수산업, 농업, 식품, 그 다음에 산업 이쪽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어디에 납품을 했냐면, 회사 이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빵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빨래방 많이 가시죠. 이제 셀프 빨래방, 거기도 한 200대 정도 넘게 들어갔는데 거기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식당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TV에 나오는 그런 식당들에도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구에 막창 거기 제조하는 공장에도 들어갔었고, 하여튼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농업은요, 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이 물이다 보니까 좋은 물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절삭류에 쓰는 건데, 넣어서 돌리면은 계속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절삭류 쓰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부패가 돼요. 근데 저희 거 부패가 안 돼요. 그래서 폐기하는 게 없이 모자라면 보충해주고 모자라면 보충해주고 해서 그렇게 쓰는 절삭류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요거를 조금 유심히 봐주셔야 되는데, 이온와이어라고 하는 제품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농업에 주로 씁니다. 농업하고 수산업. 토양재배는요, 다른 것보다 땅이 재산입니다. 땅이 아주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농사가 잘 되는 거는 농업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이제 여기가 추운데 이렇게 눈이 내리잖아요.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눈이 쌓이고
이쪽으로 눈이 안 쌓였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그냥 농사 짓던 곳 땅 토지라고 이 제품이 들어간 땅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땅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는 추워도 이 미생물들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온도가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여태까지 화학 비료를 계속 쓰던 곳은 이제 토양이 차갑고 이제 저희 제품을 가지고 하시는 데는 이렇게 따뜻하게 되겠죠. 이 이온와이어하고 물하고 사용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시즈오카에 있는 그 칸다 농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 딸기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딸기를 먹어보고 이 사진을 보고 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왜냐면 저희 외삼촌이 딸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도 딸기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딸기 따러 다녔는데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 농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년에 1톤을 땄단 말이에요. 물하고 요 이온 와이어를 사용해 보니까 수확량이 3배가 나왔다. 근데 비료를 바꾼 건 아니래요. 비료는 똑같이 썼대요. 단지 물과 이온 와이어, 이거를 왜 안 솎아주냐라고 하니까 그 농업 담당이 와가지고 솎을 필요가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크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상품으로 나오는 거는 계란만한 크기에 이렇게 상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중품이 나오고 하품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물은 지속적으로 양의 그 비료를 타가지고 들어갈 때 물이 계속 들어가고요. 포그 같은 거, 그런 것도 할 때도 이 물로 쓰고, 그냥 농장에 들어가는 건 다 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온 와이어는 여기 이제 고설 재배잖아요. 여기 안쪽에다가 쭉 깔아줍니다. 이렇게 자기가 깔고 싶은 만큼. 몇 줄 깔았냐, 그러니까 5줄 깔았다 그러더라고요. 5줄을 쭉 깔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있을 때 이 이온 와이어를 쭉 깔아주면 이온 와이어 쪽에 미생물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들이 여기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뿌리 근처에서. 그럼 뿌리 근처에서 활동을 하면 이 미생물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수분을 먹고 응가를 하면 이게 미네랄이 되는 거예요. 영양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뿌리가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크는 원리입니다. 예시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상문농장이라고 그 당도가 25.8브릭스가 나오는 귤인데, 이거를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한 개 먹으면 다려서 못 먹을 정도로, 저도 단 거를 잘 먹는 편인데 이 정도로 비타민도 많이 나오고 당도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제품 홍보도 하는 거지만 꼭 제품 홍보만은 아니에요.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시고 저는 구매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금액이 엄청 비싸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홍보로는 봐주지 마시고요. 이거를 잘 봐주세요. 이온 와이어는 여러 종류의 천연 광석과 희귀석, 희토류를 나노화 시킨 파우더를 수지에 용해시켜 가지고 원적 외선을 방사시키고 있다.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흙과 물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온 와이어에서 방출되는 마이너스 전자, 이제 음이온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원적에서는 자연 방사선, 이제 태양이나 우주에서 쏟아지는 파장의 약 4에서 14 미크론 파장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알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알아봐야 저희들 물리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광석 안에서 원적외선 방사.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원적외선. 그러니까 미생물들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 물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을 쓰게 되면은 유익한 균이 있고 무익한 균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균들끼리의 세력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먹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유익균이거든요. 이 유익균이 이 무익균을 잡아먹고 빨리 응가를 해야지 미네랄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 원적외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힘을 실어주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무에는 뿌리 근처에다가 이렇게 감아줍니다. 감아주고 밑에 뿌리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주면은 미생물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아까 또 딸기 농장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몰려들어 가지고 여기서 응가를 하고 미네랄이 되고 영양 성분이 되면은
누가 먹겠어요? 나무가 먹잖아요. 나무가 먹어서 이거를 소화시켜서 과실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배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제 무, 이제 마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땅에 심을 때 그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간다고 했을 때 뭐 무라고 치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에 심어 놓는 거예요. 이쯤에 심어 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땅이 되겠죠. 이제 파종하기 전에 이 밑에다가 쭉 심어 놓는 거예요. 이제 포인트만 알고 가시면 돼요. 미생물을 활성화시키자, 이거예요. 원적외선을 방사시켜서 이제 미생물을 활성화시키자. 두 번째는 화학비료, 특히 농약입니다. 화학비료는 제가 말하는 건 미량요소도 포함되지만은 미량요소는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안 쓸 수가 없냐면 지역마다 토질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토질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화학비료를 써야 돼요. 아니면 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은 토질이 이렇기 때문에 이 농사가 잘 되는 거고, 어디를 가면은 뭐 이제 석회석이 많은 데는 포도를 심으면은 뭐 좋은 포도가 나온다, 뭐 요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화학비료도 밸런스를 맞춰서 쓰시라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농약을 줄이자는 거예요. 농약을. 왜 농약을 줄여야 되냐면 얘를 살기 힘들게 하거든요. 이 미량요소는 화학비료는 그대로 쓰시되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증을 받아서 정확하게 뭐가 부족한지 그거를 알고 쓰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농약은 줄이면 줄일수록 이 친구들이, 미생물들이 살기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토양의 기능인데, 토양의 기능을 보면은 동식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식물을 지지하거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 그 역할이 다음 그림과 같이 많습니다. 이게 유기물로 환원이 되는 게 있고, 동식물, 기타, 이제 분해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의학이 나와 있죠. 이제 여과가 되는 거고, 작물 생산 기지고, 작물 생산 배지가 되는 거고, 가수교환자가 되고. 그럼 여기서 공통점이 뭐가 있겠습니까?